기다리겠습니다. 잘 들리시고요. 지금 네, 30분 들어오셨네요.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자동기억 학습법입니다. 자동기억 학습법, 그 다음에 영어 귀뚫기, 자동기억 학습법하고 그러니까 자동기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머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제 자동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기억 어떻게 하면 자동기억을 학습법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우고 잊어먹고, 뭐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더더욱이 외우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는 이제 또 영어 귀뚫기, 영어 귀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런 거. 그다음에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 2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운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집중력 원할 때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2배 높이는 방법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어 귀를 뚫는 방법, 그 다음에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자동기억 학습법. 그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동기억 학습법, 그 다음에 영어 귀뚫기, 그 다음에 집중력을 2배 높이는 방법. 오늘 제가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대충 영어 집중영어를 시작한 지 한 4년 됐는데 처음으로 제가 PPT가 아닌 그 노션이라는 것으로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노션을 저도 뭐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2, 3주? 2,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희지 선생님이 그 노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뭐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뭐 일정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책 쓰기 그런 거 관리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별게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거의 흡사하더라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인데 5천만 불을 투자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과감하게 사실 이렇게 오늘 1월 1일 2021년 1월 1일 뜻깊은 날인데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많이 하는 결심이 영어하고요. 다이어트래요. 둘 다 잘 안 되는 것들이겠죠. 다이어트도 잘 안 되는 거고 영어도 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새해에 결심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결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이렇게 또 많이 또 오시고 그래서 이게 처음 시도하면 안 되잖아요. 연습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노션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관리나 강사 과정 우리 수강생들 위주로만 활용하고 있다가 처음 수강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거 하는 거로 또 만들어서 좀 쓰다가 이거를 이제 사실 강의가 끝나고 자료용으로 공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제 이제 어제 특강을 한번 했었고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29일 날이니까 어젠가? 특강을 했었고 오늘 이제 특강을 하는데 오늘 이제 특강 들어오신 분들한테 어, 이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대충 영어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1대1 훈련법이고 1대1 훈련이고 개인 레슨이다 보니까 비싸요. 그 헬스도 혼자 가서 하면은 얼마 안 되는데 코치가 붙으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주 5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대충 영어에서 아침 낭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낭독방, 한국어를 낭독을 합니다. 물론 영어도 낭독해요. 근데 처음으로 오늘 영어 낭독을 제가 해봤는데, 아침 낭독방에다가 후기를 써주신 분들은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마음껏 쓰실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노션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하다 보면은 시간이 짧으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놓치는 것들을 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로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놓친 것들이나 또는 더 보완해서 듣고 싶었던 것들을 한 달 동안, 오늘 그 오픈 채팅방에다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음,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를 잠깐 하면, 중학교 때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잉글리시 900이라는 교재를 중2 때 제가 샀습니다. 근데 중2 때 샀는데 잉글리시 900은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영어 회화 교재로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지만, 근데 부록으로 온 게,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안 들리시나요? 부록으로 온 게 그 잉글리시 900의 그 테이프가 60개짜리였습니다. 옛날에 테이프였으니까. 그 교재에 부록으로 온 게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표지가 빨간 동화책이었어요. 이렇게 얇아가지고 별 하나, 별두, 별셋, 20권, 20권, 20권 이렇게 상중하로 돼 있었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돼 있었고, 동화책이나 소설책, 그런 것들을 읽기 쉽게 해놓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록을 보고서, 아, 영어는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 영어는 꼭 교과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약간 청개구리 스타일이어가지고 하라 그러면 약간 하기 싫어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수학은 교과서를 해야 됩니다. 미분적분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죠. 통계해야 돼요.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학자, 과학자, 음악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영어는 영어자, 영어가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천재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영어는, 중국어는, 한국어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어 교육법이 너무 문법이나 시험 보는 데 치우쳐 있어서, 눈으로 하는 데 치우쳐 있어서 잘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자, 영어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설책을 저는 엄청 봤습니다. 처음에는 동화책으로 시작했죠. 나중에는 소설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는 시드니 셀던 소설책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영어 공부에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드니 셀던 소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번 잡으면 뭐 그냥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를 취미생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야 됐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니까 막히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중문과를 들어갔고, 영어는 서울대 간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훨씬 잘했습니다. 저는 뭐 영어로 된 소설책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읽었으니까, 양팔로 아는 정도로 많이 읽었으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데, 그래도 듣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CNN은 제가 8, 90% 알아듣는데 드라마나 영화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영어 듣는 거에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09년에 속청 영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속청 영어를 불과 한 달 했는데 영어 귀가 빵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던 조카 애들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는데 영어를 걔들은 못했어요. 못했는데 걔들도 한 달은 아니고요. 4배속 쉐도잉을 4달인가 했는데 갑자기 그 만화 영화가 심슨이라는 만화 영화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다 놀랬죠. 놀랬는데 왜 영어를 못하는 3학년이 심슨 만화 영화가 들릴까라고 의아해했지만 이유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놀란 게, 저도 놀래고 제 여동생이 이제 아들이어가지고 여동생도 굉장히 놀랬는데, 오빠 애들이 영화가 들린다 그랬는데, 제일 놀란 건 그 3학년 민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니, 민우가 공부 못하는 거 다 아는데 심슨이 들린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왜 이제 그게 들렸든지 얘기를 마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굉장히 이제 즐기고 좋아했고 그랬지만, 영어 듣기에는 계속 갈증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경하고 홍콩에는 외교 공무원으로 또 근무도 하고 그래서 외국 친구도 많고 그래요. 근데 늘 그 듣기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그 대충영어 특강인데요. 대충영어, 집중영어 특강입니다. 근데 주제는 약간 자동기억 학습법, 영어 귀뚫기라고 그랬는데, 대충영어, 집중영어, 브랜드가 두 개 있는데요. 집중영어는 집중력을 좋게 해주는 거니까 아실 텐데, 왜 대충영어일까? 제가 한 번은 명함을 줬더니 여자분이 받자마자 모르는 분인데, 막 웃더라고, 명함을 보더니. 야, 대충영어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네이버에서 대충을 찾아보시면 네이버 역학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2방위가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진유, 수레의 중앙을 대충이라고 합니다. 대칭할 때 대자에다가 삼수변의 가운데 중자에서 대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는 걸 대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말에 대충해라 라는 의미는 엉망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프 칠 때 너무 애쓰면 뒷땅 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어는 너무 문법에, 너무 시험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대충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발음을. 그래서 대충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발음 안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영어 발음 안 좋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어를 그냥 들려주면 모르게 이제 누군지 이야기를 안 하고 들려주면 미국 사람들은 오 대단한 영어네 하고 얘기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에이 이게 영어가 뭐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음을 잘하고 빠다가 굴러가야 영어를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미국인들은 미국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너무 문법에 맞게 하려고 그러고 정작 한국어는 문법을 틀리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충 영어입니다. 예. 그러면 대충 설명 마쳤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두 분은 이제 저하고 이분은 이제 한국인이고요. 두 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작년에 11월에 싱가포르 크루즈 여행 갔다가 만난 이제 미국인 부부예요. 만났더니 여자분은 공무원인 것 같고 아주 금슬이 좋더라고요.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만났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행을 못 가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저녁에 댄스 파트 할 때 여기서 알았어요. 잠깐 한번 보실게요. 들릴지 모르겠어요. 소리 들리나요? 이거 소리 들리세요? 아,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 부 캡틴이에요. 그 크루즈, 그 몇천 명 타는 굉장히 큰 크루즈였는데, 부 캡틴이 이제 캡틴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as well as the complimentary beverages, courtesy of the beverage department. But without further ado, it's time to introduce the man of the hour, the master of the vessel, who up until this moment in time has never ever received a ticket for speeding. Ladies and gentlemen, give it up for our captain, Captain Sindra. Very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How are you all doing? Excellent. Have you enjoyed the ship so far? Special cruise, ladies and gentlemen. You have been 캡틴이 뭐 이렇고요. 언제 이렇게 여행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죠? 예. 그래서 뭐 댄스 타임도 그렇고 뭐 뭐에도 그렇고 뭐 여행 가면 맨 영어를 써야 되죠. 제가 아까 조카들이 3학년, 4학년 영어를 못하던 조카들이 영어를 4배속 쉐도잉을 했더니 4배속 쉐도잉을 물론 처음부터 4배속 한 거 아닙니다. 1배, 2배, 3배, 4배 점점 이제 빨라졌겠죠. 4배속 쉐도잉을 하게 됐더니 갑자기 영어가 들린 거예요. 근데 아까 왜 제가 들렸는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또 영어를 못하던 애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됩니다. 위키피디아를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의 50%가 100단어라고 그러고요. 미국 드라마 이 밑에 보면 섹스 앤드 시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행했던 그 히트를 쳤던 드라마인데
이 섹스 앤드 시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책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왔는데 이 전체 단어는 12,000단어나 되는데 80%가 350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500단어를 배웁니다. 3, 4, 5, 6, 4년 동안. 그러니까 제 그 조카가 3학년, 4학년이었으니까 100단어, 200단어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영어가 물 밀려 들어오듯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들려 얘기하니까 여동생이 또 놀래가지고 저한테 오빠 애들이 들린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어 귀만 있으면 미국 드라마의 80%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일반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과학 드라마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약하겠지만 보통 드라마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50%는 50단어밖에 안 됩니다. 이 드라마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0단어를 알았을 테니까 50% 이상이 들리니까 굿모닝 땡큐만 들리다가 50% 이상이 들리니까 엄마 나도 들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2대 8의 원칙입니다. 네이티브들도 쓰는 50%는 100단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했던 말 중에 과연 100단어가 넘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블로그에 있는 글을 다 인용해 온 겁니다. 블로그에 제가 그 대충 영어 시리즈를 지금 99까지 써놨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블로그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가서 일일이 찾지 않아도 이 노션 여기 랜딩 페이지에서 보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파일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 속청 실습이나 영어 쉐도잉 실습 같은 거 할 것도 다 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후기 우리 오픈 단톡방에다가 아침 낭독방에다가 달아주신 분한테는 한 달 동안 제가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앵무새인데요. 앵무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앵무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앵무새는 이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본인은 아인슈타인인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얘는 보면은 200개 단어를 구사합니다. 영어 단어를.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단어를 알아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별명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다 내가 앵무새보다도 영어를 못하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영어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안 들리느냐? 왜 앵무새보다 안 들리냐면요. 앵무새는 그런 게 없는데 사람은 생후 12달이 되면 모국어 귀가 생깁니다. 모국어 귀. 모국어 귀가 생긴다는 얘기는 모국어하고 다른 소리는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차단되는 게 많지 않은데 한국인에게 영어는 차단되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 듣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니까 청각의 문제지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알아듣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우리도 귀만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듣고 따라할 수가 있어요. 듣는 게 돼야 따라할 수가 있고 듣는 게 돼야 말을 할 수가 있고 자동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듣는 문제가 청각의 문제인데 뇌에서 구체적으로 뇌과학으로 얘기하면은 그 청각 피질이라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면 청각 피질로 들어가고 청각 피질에서 베리니케 영역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물소리, 빗소리가 들어가면 청각 피질에서 끝나요. 근데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면 언어가 들어가면 베르니케 영역으로 넘겨줍니다. 베르니케가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에요. 눈으로 들어오는 언어, 귀로 들어오는 언어를 이해하는 데가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이 측두엽, 왼쪽 귀 옆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각 피질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야 이해가 되는데 영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못 가고 청각 피질에서 끝나는 거죠. 빗소리, 물소리처럼, 새소리처럼. 왜? 모국어 귀가 생겨가지고 모국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는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언어지만 뇌에서는 이게 언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뇌는. 우리가 뇌가 가짜 소음을 구별을 못한다고 하듯이 뇌는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게 모국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영어가 언어겠거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국어냐 아니냐 이거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모국어가 아닌 게 워낙 많아서 차단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들리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한글 속청입니다. 제가 2009년에 영어 속청을 알았지만 조카하고 저희가 아는 건 2009년이었지만 영어 속청이었지만 작년 말부터 제가 한글 속청으로도 된다는 것을 테스트를 해서 그 뒤로는 다 한글 속청으로 귀를 뚫어드리고 있어요. 10분씩 보통 하루에 3번 하는데 한 달에 빠른 분들은 10분씩 3번 해서 빠른 분들은 2주, 늦은 사람들은 4주면 영어 듣기 능력이 2배 이상 좋아집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어린애들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이 더 잘 되지만 60대 중반들도 잘 됩니다. 9월 초에 8월 말부터 강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65세 되는 분이 2분이 있어요. 그분도 후기도 올려놨지만 그러니까 독서 능력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도 잘 된다. 팝송도 들리고 신데렐라 동화도 잘 들린다. 2배 이상 들린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 속청으로도 영어가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글 속청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속청이 집중력을 좋게 하고 영어 귀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네. 속청은 빠른 속도로 듣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집중력이 좋아져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보통 시속 100으로 가던 걸 시속 200, 300, 400으로 가면 집중할 수밖에 없죠. 뇌도 빠른 속도로 정보가 들어오면은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굉장히 한국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해지니까 안 들리던 귀가 다시 들을 수 있는 귀로 모국어 귀가 생기기 전에 예민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속청이 영어 귀를 만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집중력을 좋게 해준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 얘기도 여기 뭐 예전에 특강했던 거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속청의 기적을 부른다는 책에 일본에서 어떻게 들어온 거 도입된 겁니다. 그 책의 그 뒷표지에 있으면 여기 뒷표지에 그 후기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한국말인가 의심이 들었는데 어느새 4배속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중해도 안 들리던 영어 듣기 테이프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또렷하게 들렸다. 놀라운 얘기죠. 이걸 제가 뭐 지금 수강생들한테 많이 다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30분, 2주에서 4주면 이렇게 많이 좋아집니다. 4배속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국어 4배속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데 한국어 4배속을 듣는데 뭐 2주, 3주, 4주면은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기준에서. 그 다음에 속청이 보통 2배, 3배, 4배를 많이 듣는데요. 3배속 이상을 들을 경우 우뇌가 공명된다고 합니다. 속청이 언어 쪽이기 때문에 베레니케 영역을 자극해요. 전두엽하고 베레니케를 자극하는데 언어를 담당하는 베레니케가 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베레니케 이쪽에 있는데 주로 좌뇌를 건드리게 되죠. 언어기 때문에. 언어의 90%는 좌뇌에서 해결합니다. 물론 우뇌에서 뉘앙스나 델리케이트한 것들을 우뇌에서 담당하는데 대부분은 좌뇌에서 담당을 해서 속청을 일반적으로 하면 좌뇌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배속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3배, 2.8배, 3배가 되면은 우뇌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공명이다. 이쪽이 움직일 때 이쪽이 같이 움직여도 공명이라고 하는데 좌뇌는 처리 속도가 우뇌에 비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그 처리 속도가 뭐 10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죠. 유과학에서. 그것도 그걸 밝혀낸 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두 번째 여기 우뇌는 좌뇌보다 기억력이나 정보처리가 1000배다 그랬는데 이게 그 노벨상을 받은 분의 그 연구 결과예요. 좌뇌와 우뇌를 갖다가 능력을 한 건데 그래서 좌뇌에서 점점점 배속이 올라가면은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뇌한테 그걸 넘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뭐 말하는 우뇌 독서 뭐 5분의 뭐 차고 그런 것들이 다 우뇌를 이용한 그런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3배속 이상을 들을 경우에 우뇌가 공명된다. 그래서 뭐 3배속을 하루에 30분 이상 들었을 때뭐 뇌력이 220%까지 좋아진다고 일본의 그 속청 전문 기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이제 여기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루 30분 속청을 이제 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학습법을 할 때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 에릭 캔델이라고요.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달팽이를 가지고 90분 간격으로 하루에 4번 자극을 했을 때 효율이 9배까지 올라갔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를 어떤 자극을 할 때 계속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90분 간격으로 4번 건드렸더니 하루에 4번 했더니 4일째 됐을 때 효율이 9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달팽이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인간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오른쪽에 그 털 이렇게 있는 분 보이시죠? 라이첼 박사인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뇌과학자들을 빨갛 뒤집게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1년도니까 20년이 됐죠, 벌써. 어떤 걸 발표했냐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은 여기 보면 오른쪽에 지금 뇌가 보이는데요. 여기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위에는 거의 까맣고 밑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위에가 죄송합니다. 위에가 뇌가 활성화됐, 그러니까 뭔 일을 하고 있을 때 뇌고요. 실제로 멍 때리고 있을 때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뇌가 통상 우리 에너지의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멍 때리고 있을 때도 20%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2000년도에 이제 뇌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fMRI나 이런 거로 촬영을 해서 알 수가 있는 때가 기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 때리고 있을 때 뇌를 찍어봤더니 뇌가 활발하게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봤던 거, 공부했던 거 모든 이런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고. 우리가 어떤 거가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서류가 많이 있으면 서류를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잖아요. 서류를 분류를 하고 사람도 뭐 분류를 하고 여기 이럴 사람, 놀 사람, 뭐 일할 사람 뭐 이렇게 하듯이 서류가 많이 들어오면은 저는 예전에 이제 뭐그 공무원 했으니까 북경에서 온 거, 뭐 홍콩에서 들어온 거 이렇게 분류를 했듯이 지역 또는 주제별로 분류를 하듯이 뇌에서도 쉬고 있을 때 노는 게 아니라 들어온 정보들을 저장할지 말지, 저장하려면 어디다 저장할지, 이거는 어떤 정보인지, 어떤 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멍 때리고 있을 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뇌 과학자들이 빨갛게 뒤집혀진 거죠. 마치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처럼 뇌가 내가 쉬고 있는데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뇌과학자들이 아주 빨갛게 뒤집혀서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먹는 건 제가 하지만 나머지 소화는 여기서도 알아서 하듯이 뇌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조차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계가 아주 빨갛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는 뭐냐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나 멍 때리고 있을 때 뇌에서는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잘 쉬어야 된다.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분 하고 10분 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분도 노벨상 받았고 아까 말했던 에릭 캔델 달팽이 가지고 90분씩 4번, 90분 간격으로 4번 하는 것도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다 뇌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뇌에서는 계속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뭔가 중요한 거, 의미 있는 거, 자동기억, 장기기억, 자동기억으로 가려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뭐 옛날에 사당 오락이라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가 쉴 때 중요한 일을 한다. 90분 간격으로 4번 했을 때 4일째 효율이 9배까지 올라가는 거로 에릭 캔델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이분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또는 잠들었을 때 우리가 막 잠을 들면 그때부터 자료를 또 정리하기 시작해. 우뇌가 일을 시작합니다. 우뇌가. 논리적인 내가 좌뇌가 일을 하다가 잠이 들면 또 정리를 시작해요. 정리를.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30분, 1시간 전에 한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이해하라.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3배속 이상을 30분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잠자면서 영어 공부하는 비법을 공개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한글 속청 자료나 영어 자료를 30분짜리하고 10분짜리 두 가지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알람 튜브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이거를 지정을 하면은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이 됐던 아침 시간이 됐건 낮 시간이 됐건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상 아침 일어나기 1시간 전쯤에 알람 콜을 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한글 속청이 됐든 영어가 됐든 그 원하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생들 해봤더니 너무 기분 좋대요. 어떤 분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기개발 유명하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 또는 딴 것도 관계없겠죠. 그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아침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이 알람 튜브를 이용해서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들으면서 이런 잠자리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자면서 공부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30분, 1시간 전에는 비몽사몽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각은 24시간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들어요, 그걸 다. 우리가 최면할 때 소리를 다 듣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잠자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 뇌를 이해하고 잠재의식 학습법을 이용해라. 그리고 특히 한글 속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뇌를 빨리 돌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딴짓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의식이 비율이 잠재의식이 90에서 9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90%의 일이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속청의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놔도 얼마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면서 틀어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학습법, 뇌를 이해하라 하루 30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영어의 3대 원칙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충 하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 아까 대충 하라는 건 말씀드렸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외우지 마라. 오늘 이제 자동기억 학습법인데 외우지 않고 외우는 방법, 외우지 말라는 거.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요. 짧게 하라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요거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뇌과학에서 보면은 단기 기억이 있고 작업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잠깐 들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번호 잠깐 주면은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6자리 인증번호 주면 잠깐 봤다가 몇 분도 안 돼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단기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기억.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작업 기억이에요. 근데 작업 기억이 좀 오래되거나 뭐가 되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오래가는 기억으로. 그래서 오래되는 기억으로 가야 이게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시험 보는 때 필요한 기억들이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 그래서 짧으면 몇 시간, 길게는 몇 달까지 가는 게 장기 기억인데, 장기 기억으로 이제 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언어는 장기 기억보다도 더 가야 되는 거죠. 2주, 3주, 한 달, 두 달 있다 잊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장기 기억인 겁니다. 자동 기억인 겁니다. 장기 기억을 넘어서 단기, 작업 기억, 장기 기억, 자동 기억,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외우지 않고 하는 법을 이제 말합니다. 제가 서울대 오정우 학생이 있습니다. 오정우 학생. 서울대 암기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모든 과목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그래요.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과목을. 그래서 상장하고 자격증 60개인가 70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낭독을 하는 방법이 소리내서 하는 방법이 외우지 않고 외워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억에 가장 오래 남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동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공부법은 급하게 외우려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공부법은 보면 천천히 여유 있게 낭독을 했죠. 외우려고 막 애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 싸매고 막 인상 쓰고 막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장기 기억, 자동 기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힌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하라는 뭐냐면 우리 대충 영어, 집중 영어에서 훈련법은 통상 10분입니다. 다. 10분씩 3번 하는데 10분 하고 10분 이상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10분, 10분 해도 좋고 연속하려면 10분 하고 10분 쉬고 10분 하고 10분 쉬고 그러니까 1시간에 30분 하고 30분 쉬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을 받은 에릭 캔델 그다음 주에 방금 위에 보였던 저분 두 분의 다 그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다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뇌의 효율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짧게 하라는데 10분 동안 하라는데 10분 동안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뇌세김 영어에서 하루에 6문장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6문장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충 영어, 집중 영어에서는 10분에 300문장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좀 연습을 하면
10분에 300문장이 되고요. 조금 이제 초보들은 12분, 15분 걸립니다. 그리고 첫 100문장은 통상 3분에서 4분 걸려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과연 짧게 많은 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1만 시간을 해야 달인이 된다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통상 3,000시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1만 시간 하려면 하루 3시간씩 10년이 걸리고요. 3,000시간이면 뭐 1만 시간에 3분의 1이니까 3시간씩 3년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거니까 이건 뭐 힘든 거죠. 근데 우리 대충 영어에서는 외우지 않고 짧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30분씩 100일이면 100만 번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세한 내용 여기 들어가 보면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실습을 좀 많이 이론은 제가 뭐 특강을 해보니까 이론 많이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걸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영상이나 블로그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후기만 좀 달아주시면 한 달 동안 제가 오픈할 테니까 마음껏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보면 되니까 오늘은 좀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달인이 되는 3,000시간의 법칙을 불과 30분씩 100일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귀를 뚫고 100문장, 200문장을 자동기에 넣는 그런 학습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분이 조금 지나서 영상 잠깐 하나 보면서 잠깐 쉬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뭐 20초밖에 안 됩니다. 잠깐 기지개 펴면서 좀 쉬세요. 네. 제가 이거 멸치로 만들었습니다. 멸치. 직원들이 있긴 한데 그 직원으로 바빠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 여기도 보면 나오죠. 3대 원칙 대충 하는 거야. 외우지 마. 짧게 10분씩 3번 해. 두뇌 헬스야. 제가 일반 과정이 있고요. 여기 좀 강사 과정 뭐 1월 3일 시작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리미엄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과정이 있는데 일반 과정은 우리 매니저가 이제 직접 관리해가지고 어플하고 카톡,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프리미엄 과정은 뭐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프리미엄 과정이 2배가 비싸요. 근데 뇌 훈련법을 합니다. 집중력 훈련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이 능력입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요. 그래서 집중력 훈련법을 합니다. 뇌를 개발하는 방법을 해요. 뇌 개발하면 뭐하냐? 공부가 잘 됩니다. 영어도 되고 다른 암기 과목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2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모국어 능력을 2배로 만들고 그러면 영어 능력은 2배로 쉽게 갑니다. 네, 그래서 대충 영어는 이제 그런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그 뇌를 좋게 하는 훈련법을 구체적으로 듣기, 말하기, 그 쉐도잉 그런 거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4배속 쉐도잉이라고 그랬는데 4배속 쉐도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과정이 2배가 이제 비싼 거고요. 강사 과정은 뭐냐면은 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들 지금 강사 과정이 3개가 운영되고 있고 4기가 이제 1월 3일 일요일 저녁에 이제 시작하는데요. 강사 과정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영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영어 공부법을 좀 제대로 배워서 나도 좀 하고 애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 과정은 8주 중수업을 하고요. 오프라인 강남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사무실에 오시면 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줌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달이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 프리미엄 과정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이제 특혜가 그 강사 과정 2달 과정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달 하고 한 달 하고 2달 하고 5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과정, 두뇌 훈련을 강화시키는 프리미엄 과정, 그 다음에 강사 과정. 일반 과정은 우리 시장이 맡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과정은 제가 이제 추가로 더 해드리고, 강사 과정은 이제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이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분, 30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동기억, 외우지 않고 외우는 자동기억인데 이 훈련법을 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귀뚫는 방법 얘기고 집중력 얘기겠고요. 지금 일단 한글 속청을 하루 30분 훈련을 했을 때 빠른 분들은 2주, 늦은 분들은 한 달이면 영어 듣기가 2배로 좋아진다고 했는데 뭘 듣느냐? 아주 평범한 한국어를 듣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첫걸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구의 인내력으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도 99%도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